안녕하세요, 성원쌤입니다. 제가 이제 기존에 쓰던 V-Ray 버전에서 좀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써왔던 버전이 V-Ray Next라는 버전을 쓰고 있었어요. 요게 V-Ray 5로 변경이 됐습니다. 지금 쓰시던 버전이랑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되거나 하진 않지만 새로운 기능들이 좀 추가가 됐거나 아니면은 약간의 기본값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렌더 세팅을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자, 렌더 세팅에서 V-Ray 이런 것들은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여러분들 쓰시던 버전에서 만약에 버전이 올라갔거나 내려가거나 어쨌든 변화가 생기게 되면은 이 렌더 세팅 값은 한번 초기화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임포트 렌더 세팅에서 디폴트 세팅으로 바꿔주시게 되면은 지금 버전에 맞는 V-Ray 5의 버전에 맞는 기본 값으로 초기화가 되는데, 이때 초기화가 될 때 이런 경로라든지 아니면은 애니메이션, 이런 애니메이션 구간들 있죠? 이런 구간이나 아니면 이런 카메라 렌더하는 카메라라든지 해상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완전히 초기 값으로 변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전 버전의 초기 값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 GI가 켜져 있는 게 기본값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것도 알아두실게요. 그 다음에 요거는 중요한 개념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V-Ray Sun이랑 Sky를 쓰실 때 이렇게 오버라이드 항목에서 environment로 갑니다. 그죠? Sun을 만들고 Sky를 만드시게 될 텐데, 이때 Sky를 만들게 되면 오버라이드 environment가 활성화가 되면서 여기에 뭐가 잔뜩 연결이 돼요. 이 부분도 스카이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렌더 세팅을 초기화해도 스카이는 여전히 유지가 되지만 이 친구가 체크 해제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체크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알고 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렌더 엘리먼트는 렌더 초기화를 해도 그대로 다 남아 있을 거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문제가 안 될 거예요. 자, 렌더 세팅은 이 정도로 보고 그 다음에 일단 렌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PR 렌더, 실시간 렌더를 한번 걸어 볼게요. 자, 이때 가장 큰 변화가 이 V-Ray 프레임 버퍼, 렌더 뷰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V-Ray 프레임 버퍼라고 해요. V-Ray 렌더 뷰를 일반적으로 렌더 뷰라고 하지만 이 친구의 옵션을 좀 볼 건데, 우선은 왼쪽에 보시면 히스토리 기능, 이것도 원래 있던 겁니다. 예전에는 여기 렌더 뷰 아래쪽에 뭐가 잔뜩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H라고 써져 있던 거, 헬기장 표시처럼 돼 있던 게 이게 히스토리입니다. 히스토리 기능은 지금 내가 렌더한 이미지를 여기다 저장을 해서 보관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플러스에서 눌러보시면은 렌더 사이즈나 렌더 시간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고요. 이때 여러분들이 옵션 가셔가지고 이게 안 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옵션 가셔서 이제 V-Ray 프레임 버퍼 세팅으로 가보시면 히스토리, 그 다음에 요거를 껐다 켰다 내지는 어떤 경로에다가 저장을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미리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해놓고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지금 거는 렌더링 뷰에서 뷰부터를 이런 식으로 많이 바꿨다, 요거를 또 저장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세이브 히스토리 하시면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이제 두 개의 이미지를 비교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 이미지를 제가 한번 여기서 A라고 클릭을 해요. A, B를 비교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Q 누르면은 이렇게 좌우 비교를 하고요. W 누르면은 위아래로 비교를 합니다. 그 다음에 E를 누르면은 4분할로 비교를 하는데, 자, 이때 자, Q로 일단 양분할로 한번 해볼게요. 이 친구를 A로 지정을 하고 위 녀석을 B로 지정을 하게 되면은 왼쪽 오른쪽 이렇게 비교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다시 요거는 눌러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요거 RGB 컬러라고 되어 있고 옆에 이제 동그란 게 하나가 있죠. 예전엔 여기 빨강, 초록, 파랑 RGB가 있었고 그레이스케일이랑 알파가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알파만 확인하는 용도로 쓰는 거고요.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저장하는 기능부터 해서 여러 가지들 물론 있던 기능들이에요. 자, 첫 번째 저장 버튼은 그냥 저장을 할 거냐, 자, 꾹 눌러서 홀드를 해보시면은, 자, 모든 이 채널들 렌더 엘리먼트까지 전부 다 각각의 파일로 저장을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거는 이제 한 파일로 저장하는, 요거는 여러분들이 기초 과정에서는 다루지 않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멀티 채널이라고 하는 거예요.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렌더가 끝났을 때 여기를 비우고 싶다, 다시 없애고 싶다 그러면은 요거는 클리어 하시면 됩니다. 자, 저거는 그렇다고 치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레시브 렌더에서는 잘 티가 안 나긴 하는데 버켓 렌더 상태에서는 클리어 한번 해볼게요. 자, 렌더 세팅에서 프로그레시브 말고, 자,
프로그레시브로 버켓으로 되어 있었구나. 자, 버켓 렌더 상태에서 요 라스트 렌더 요거를 눌러보시게 되면, 지금은 라스트 렌더란 말도 안 써요, 그죠? 렌더 버튼 눌러보시면 버켓이 이렇게 하나하나 칸이 지나갑니다, 그죠? 예전에 흰색 네모였을 거예요. 지금 컬러가 들어가 있는데, 자, 이때 나는 여기서 먼저 렌더를 걸게 하고 싶다, 이 부분을 가운데부터 먼저 걸고 싶다 그러면, 자, 요 팔로우 마우스를 누르신 다음에 렌더를 걸면은, 원래는 이 마우스 포인트가 있는 부분이 먼저 렌더가 걸려요. 자, 마우스 포인트가 있는 부분이 자세히 보시면, 그죠? 마우스를 따라서 렌더가 조금 더 깔끔하게 걸립니다. 요게 이제 프로그레시브 렌더보다는 버켓 렌더에서 좀 많이 쓰게 될 텐데, 자, 렌더 버튼을, 자, 지금 제가 계속 이미지를 없애고 있는 거예요. 누르신 다음에 마우스가 가는 곳을 저 버켓이 따라옵니다. 이렇게, 그죠? 마우스가 있는 곳을 따라옵니다. 이때 나는 무조건 가운데야 그러면 우클릭을 하신 다음에 락 버켓 스타팅 포인트 체크하신 다음에 렌더를 다시 걸어봐요. 그러면 무조건 가운데부터 렌더가 걸립니다.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잠깐 또 멈춰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IPR 렌더를 거는 중에는 요 이제 테스트 레졸루션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만약에 내가 렌더 거는 사이즈가 너무 크다, 그래서 그걸 조금 작게 만들어야 된다, 빨리빨리 걸어보고 싶다, 그럴 때는 요거를 한번 눌러줍니다. 그럼 50% 사이즈로 렌더를 하게 될 거고요. 꾹 눌러보시면은 사이즈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리전 렌더. 이 친구는 예전에는 빨간색 네모로 돼 있었을 거예요, 그죠? 지금 이렇게 들어가시면 흰색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 흰색 네모가 픽셀이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마우스를 올려보시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위는 얼마, 옆은 얼마, 이런 식으로 픽셀들을 내가 직접 조절해서 볼 수가 있죠. 물론 옮길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좋아진 점이에요. 예전에 그냥 빨간 네모 딱 거기까지였는데, 이제는 위치를 옮기거나 하는 게 되니까. 자, 이 정도로 보실 거고, 오른쪽에 있는 IPR 디버그 쉐이딩이라고 하는 거는, 이것도 이제 이전 버전이 있었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요거는 배치 렌더에 포함이 되거나 그런 부분 아니고, 그냥 확인하는 용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걸 꼭 눌러보시면 Isolate Selected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여기다가 큐브를 하나 더 꺼내 볼게요. 큐브를 하나 꺼내서 이 친구도 렌더를 해볼 건데, 선택하고 있는 오브젝트만 렌더 걸어보고 싶어 그럴 때 이걸 클릭해 주시게 되면은, 자, 그죠? Isolate Selected. 지금 Isolate 혼자 선택한 녀석만 렌더를 건다라는 건데, 스피어를 선택하시면 스피어를 또 렌더 겁니다. 바닥이랑 같이 잡으면은 같이 또 렌더 걸고요. 라이트를 잡게 되면은 그 라이트에 영향을 받는 걸 전부 다 렌더를 걸게 돼서 필요하실 때 그냥 해보시는 거. 그 다음에 뭐 요거 외에는 뭐 라이팅 영향을 뭐 받는 부분만이라든지, 아니면 앰비언트 오클루전, 요 V-ray 더트, 요거는 뭐 기초 과정에서도 안 쓰는 거니까 뭐 와이어프레임을 렌더 걸거나 이런 것들 보면은 오, 이런 거를 이렇게 거는구나 하시겠지만, 배치 렌더에 포함은 안 됩니다. 요거는 나중에 따로 렌더 거는 법은 배우실 때가 있을 거예요. 심화반, 모델링 심화반이나 렌더링 심화반에서는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예전에 했던 주전자 똑같은 겁니다. 예전에 우클릭을 하면은 카메라가 변경이 됐죠. 지금은 꾹 누르고 계시면 됩니다. 왼쪽 클릭을 누르고 계시면 카메라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도 예전에 여기 아래쪽에 막 깔려있던 그 버튼들을 지금 이쪽에다가 모아놓은 거랑 비슷합니다. 우선은 레이어를 제가 하나 추가를 해볼 텐데요. 자, 레이어를 누르신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익스포저, 이런 것들, 노출이죠. 그러면은 노출 값을 올리면 훨씬 더 세게 밝기가 들어가고, 뭐 하이라이트 탄 부분을 잡아주거나 컨트라스트를 조절하거나 이런 것들을 나중에 후보정을 하는 거예요. 단순히 후보적인 거고, 이 친구들은 배치 렌더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뭐 그냥 보는 겁니다. 이것도 진짜 그냥 보는 거예요. 그 외에도 뭐 다른 레이어들을 또 추가하시게 되면 화이트 밸런스나 뭐 컬러 밸런스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컬러에 대한 부분도 조절하거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요거는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요런 기능들도 뭐 이제 레이어별로 생겼으니까, 지금 이런 것도 이제 또 저장했다가 불러왔다 이런 식으로 세팅이 가능합니다. 인터페이스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좀 당황스러우실 텐데, 바뀐 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것들은 이제 마우스 포인트가 올라가 있는 곳에 대한 색상 정보라든지 그런 것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를 보실 일이 있겠나 모르겠는데, 요거는 뭐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렌더 뷰는 일단 이렇게 두고요. 요 창들은 크게 뭐 평소에 쓸 일이 없으면은요, 여기 가운데 요 조절자가 있는 부분을 더블 클릭 하시면은 닫힙니다. 자, 이렇게 일단 빼놓고요. 일단 재질을 한번 볼게요. 자, 매테리얼 쪽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제가 Vray 매테리얼 하나 줬는데, 자, Vray 매테리얼이 이 프리셋이라고 하는 게 생겼어요. 이게 원래 마야에는 있는 겁니다. 어딜 가도 있는데, 간혹 가다가 요 프리셋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옵션들을 막 이렇게 만졌다. 근데 그거를 저장을 하고 싶다 그러면 프리셋으로 가서, Save 프리셋. 내가 만들어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프리셋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요거 어디 가서 볼 수 있냐면 기초 4까지 아마 이수하신 분들은 여기서 앵클로스 있죠. 앵클로스 쉐입으로 가보시면은 여기에 뭐 티셔츠다, 뭐 데님이다, 뭐 가벼운 가죽이다, 뭐 이런 식으로 여기 막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바꿔보시면은 그 앵클로스 속성이 바뀝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세라믹이다, 초콜릿이다, 다이아다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 초콜릿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리플레이스로 변경하면 이 친구는 이제 초콜릿입니다. 좀 맛있게 생기긴 했어요, 그죠? 여기서 컬러는 좀 바꿔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금속 관련된 메탈 쪽도 있어요. 메탈, 골드, 뭐 코퍼 이런 것들은 다 구리 같은 거잖아요. 주로 우리가 이제 색깔에 들어간 게 구리밖에 없어서 구리로 얘를 많이 들긴 하는데, 자, 구리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리플레이스. 자, 이 친구는 이제 구리입니다. 이렇게 바꾸면 돼서 내가 재질 만드는 거는 기억도 못할 것 같고 재주도 없는 것 같고 그러면 그냥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물론 요거는 아직 안 배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심화 과정 가신 분들은 조금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듣게 되실 거예요.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이제 재질을 만드는 방식이 여러분들이 배운 기존의 Vray 방식에서 PBR 방식이라고 하는 거랑 조금 좀 다른 개념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디퓨즈를 난반사로 보고 리플렉션을 정반사로 보고, 그래서 금속인 경우에는 이 친구를 쓰지 않는다, 디퓨즈를 안 쓴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금속이면은 디퓨즈를 검은색이나 어마운트를 0으로 만들어서 리플렉션 컬러 색깔을 바꿉니다,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그죠? 자, 제가 디폴트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디폴트로 바꿔서 이 친구를 구리로 만들어 보겠다 그러면 디퓨즈를 안 씁니다. 검은색으로 안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리플렉션 컬러를, 색깔을 구리스러운 컬러로 바꿔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프레넬을 체크를 해제를 하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것은 오늘부터 구리입니다 라고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근데 좀 특이하게도 여기서는 디퓨즈를 왜냐면 난반사를 안 쓰고 정반사만 가지고 금속 속성을 만들어주는 식으로 갔는데, 프리셋에 있는 구리로 한번 가볼게요. 리플레이스. 자, 디퓨즈 컬러를 썼습니다. 그죠? 어마운트가 대놓고 1이고요. 컬러도 들어가 있어요. 구리랍니다. 자, 분명히 금속을 할 때는 이걸 쓰지 말라고 배웠는데 왜 그러지? 자, 아래쪽에 리플렉션 쪽 가보시면은, 자, 메탈니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메탈니스. 이 메탈리스라고 하는 게 0이 되었을 때는 금속이 아니고요, 1일 때는 금속입니다. 단순히 그런 속성이에요. 0일 때는 금속이 아니고 1일 때는 금속이다. 그럼 만약에 이게 지금 약간 좀 붉으스름한 컬러잖아요. 그죠? 아까 구리 만들 때 제가 이런 컬러를 썼는데, 자, 요 컬러가 지금 디퓨즈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 디퓨즈란 말을 안 쓰고 그냥 컬러라는 것만 보세요. 이게 컬러가 들어가 있고 금속이 1이다. 메탈리스가 1이다 그러면은 이 컬러의 금속인 겁니다. 그냥 그렇게 가져가는 거고, 리플렉션은 그냥 흰색으로 기본값으로 변경을 따로 할 필요 없이 하얗게 두면 됩니다. 나머지 것들을 건드릴 필요 없고요. 자, 그럼 제가 Vray 매테리얼에서 다시 한번 이 세팅을 해볼게요. 자, 디퓨즈 쓰든 말든 일단 냅두고요. 자, 이거를 금속이다 아니다를 먼저 정하는 거예요. 자, 메탈리스가 0이면 금속이 아닙니다. 얘가 1이 되면은 금속입니다. 1. 금속입니다. 이렇게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리플렉션 컬러는 그냥 흰색으로 두시면 돼요. 요거는 따로 만질 필요가 없습니다. 흰색으로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디퓨즈 컬러를 이렇게 컬러를 넣어 주시게 되면은 요게 그 금속의 컬러가 되는 거예요. 자, 메탈리스가 0이 되면은 그냥 이 색깔 플라스틱인 거고, 메탈리스가 1이 되면은 요 색깔 금속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요게 조금 더 편하긴 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바뀌는 게 뭐냐면, 바뀌는 게 아니라 다른 프리셋인 겁니다. 다른 방식인 겁니다. 여기에 지금 use roughness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글로시니스라고 하는 걸 씁니다. 요거는 굉장히 이제 매끈한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글로시니스가 1이다? 그러면은 굉장히 매끈한 겁니다. 굉장히 매끈한 건데, 자, 이 러프니스는 뭐냐면 반대입니다. use roughness를 체크를 하게 되면은 러프니스로 요게 바뀌어요. 거친 정도입니다. 자, 거친 정도가 1이 되니까 이사단이 나는 거고, 이 거친 정도를 0으로 바꾸면 다시 매끈해집니다. 자, 도대체 이걸 왜 쓰는 건가요? 지금 굉장히 궁금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거친 정도와 반질반질한 정도,
결국에는 수치 자체는 반대입니다. 거꾸로 가면 되는 거고, 요거는 뭐 어려운 부분은 아니긴 하는데, 요걸 쓰는 이유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재질을 제작하는 방식이 있어서 이렇게 뭐 스페큘러, 뭐 글로시니스 이런 걸 쓰는 Vray 방식이 아니라 PBR, 뭐 메탈릭 러프니스라는 그런 방식이 있어요. 그건 이제 서브스턴스 페인터라는 프로그램에서도 사용을 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에서 어떤 텍스처를 다운을 받았다 그러면은 그 프리셋에 맞춰진 텍스처들이 다운받아집니다. 그래서 러프니스라는 텍스처가 있을 거고요, 메탈리스 혹은 메탈릭이라는 텍스처가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을 쓰기 위해서는 이 옵션을 우리가 써야 한다. 이 옵션 두 개를 써야 한다. 뭐 그렇게 써야 되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언급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여기서 내가 쓰고 싶은 재질과 좀 유사한 재질을 일단 만들어 놓고 거기서 살짝씩 뭐 수정을 하는 식으로 하면은 뭐 그래도 크게 어렵지 않게 쉽게 다룰 수 있을 겁니다. 그 외에도 코트라는 영역이랑 쉰이라는 영역이 추가가 됐는데, 요거는 이제 기존에 있던 재질에다가 한 겹 더 반질반질거리는 이런 코트를 한번 씌워주는 역할이라든지, 아니면은 요 쉰은 약간 이제 뭐 옷감에 있는 그런 광택 같은 것들, 뭐 벨벳 같은 느낌이긴 해요. 그런 이제 윤택은 이렇게 광택을 살짝 추가해주는 그런 뭐 속성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 부분들은 뭐 조금만 찾아보시면은 금방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은 이제 기초 과정까지 배우신 분들은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이제 바뀐 점에 대해서는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을 겁니다. 일단 이 정도로 하고 이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